안녕하세요. 언제 갈까 언제입니다.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 2년 정도 살고 있고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페인 전부 여행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본 도시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스페인 주요 도시들과 도시들에 대한 여행 정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스페인 지도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크고 지방도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마드리드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들 다음에 이게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섬들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드리드고 사실 마드리드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소개해 드릴 내용이 사실 많이 없는데 사실 제가 찾아봐도 마드리드는 제가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요렇게만 볼게요. 일단은 여기 푸에르타 데 솔이라고 여기가 제일 중심에 있는 광장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보통 뭐 숙소나 잡고 약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중심지가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장과 그 옆에 마요르 광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여기랑 거의 한 5분 거리 이 정도가 되는 광장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미술관이 있는데 프라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대 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이라 할 정도로 많은 미술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물론 어떤 이렇게 마드리드를 갔는데 가면 당연히 보겠지만 이제 이걸 보러 가진 않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대신 이제 이렇게 미술 작품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드리드도 엄청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좀 오래된 역사도 있고 이런 작품들도 많기 때문에 전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레띠로라는 공원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있는 바르셀로나보다 더 여기도 시우타데라고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원이고 여기 네 일단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있다면 그 왜 종이의 집 보신 분들이면 그 종이의 집에 나온 중앙 스페인 중앙은행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조금 있고 사실 마드리드는 여행할 거리가 사실 많이 없고 대신 뭐 좀 뭐랄까 일거리가 많아서 사람은 인구는 바르셀로나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광 인구는 여기 제가 있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많아가지고 관광할 거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 뭐 쇼핑이나 이런 기타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요르카는 이렇게까지만 있고 다음에 마드리드를 가시게 되면 마드리드 주변에 이렇게 똘레도랑 세고비아가 있거든요. 똘레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론 알까사르랑 대성당이 있지만 똘레도 이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똘레도도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옛날 도시 느낌, 옛날에 여기가 수도여가지고 전반적인 도시 느낌이 좋아서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여기는 그냥 주요 명소만 해놨는데 제가 아직 가보진 못해가지고 근데 대신 저도 마드리드를 가면 사실 마드리드보다는 이런 근교에 있는 톨레도라든지 그런 아까 있던 세고비아나 이런 데를 더 우선으로 사진을 찍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전 이런 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고비아라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도교라고 있고 이제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에 대신 수도교가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러 가는 거고 이 알까사르라는 거는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 궁전이거든요. 옛날에 왕족 살았던 궁전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세고비아랑 톨레도 이렇게 아마 같이 하는 그 투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찾아보지 않았지만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같이 하는 투어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가시면은 마드리드 한번 둘러봤다가 세비야나 톨레도 이렇게 가시면은 2박 3일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드리드는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바르셀로나예요. 네, 바르셀로나는 제가 살고 있기도 하고 사실 여기 말고도 제가 이전에는 바르셀로나만 가지고 1시간을 떠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편으로 나눠서 이미 한번 업로드했고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바르셀로나는 여기 스페인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닷가도 끼고 있고 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바르셀로나는 사그라 파밀리아랑 카사바티오 및 이제 기타 가우디가 만든 작품들이 엄청 많죠. 그런 게 이제 주요 관광지가 되겠고 여기도 이제 고딕지구라고 여기가 오래된
지역이죠. 역사지구 같은 고딕지구가 이제 구시가지,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중세시대쯤 되는 이제 그런 건축물들과 그때 만들어진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람블라 거리는 뭐 유럽에서 제일 이쁜 거리라던가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렇게 이런 여름 같은 날씨면 나무도 이쁘고 길도 이뻐가지고 분위기는 좋지만 여기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아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렇게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워낙 다른 영상들이 다 바르셀로나 위주의 영상들이라서 바르셀로나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졌는데, 바르셀로나는 여기 주변에도 이제 근교 도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옆에 여기 지로나라고 돼 있는데, 이 지로나 주구, 지로나 조그맣게 도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로나도 엄청 이쁜 도시고, 여기 해안가에 도시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뭐 바로 옆에 시체스라는 도시도 있고 또사데마르라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근교 도시에 엄청 괜찮은 도시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 들리시는 것도 추천드려서, 사실 바르셀로나는 뭐 일주일 이상 계셔도 주변 근교까지 여행하신다면은 충분히 지루하지 않게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짧게 이런 관광 명소만 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만 해도 한 2박 3일 쭉 보셔도 볼 게 정말 많거든요. 바르셀로나를 스페인 오시면 비중을 조금 높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발렌시아인데, 발렌시아는 여기 바르셀로나 여기 있고, 여기서 기차로 아니면 버스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도시고, 여기도 바르셀로나랑 발렌시아랑 역사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약간 한 지방으로 묶여 있긴 한데, 여기가 스페인이 워낙 지방이 다 나눠져 있고 옛날에는 엄청 많은 이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다 융합이 된 게 스페인이라 가지고 다 조금씩 역사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도 충분히 매력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발렌시아 성당이랑 이 현대 뮤지엄인가? 이 과학 뮤지엄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사실 볼거리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발렌시아 성당이 있는 여기도 옛날 구시가지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발렌시아 가봤는데, 이렇게 둘 다 봤을 때 하루면 되거든요. 사실 1박 2일 이상으로 여행할 거리는 없고, 혹시 가고 싶으시다면은 요렇게 두 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 그냥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여기가 그 시청 앞이거든요. 그냥 시청 앞이고 여기 약간 요 뒤에 있는 대성당 이런 느낌이고, 여기 가는 길이었고, 여기가 그 현대 미술관 앞인데, 이런 데 여기 뭐지? 여기 자체 분위기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건축물은 한국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유럽 같지는 않고 한국에 있는 건축물들이랑 그런 분위기가 엄청 비슷해가지고 음, 뭐 그렇습니다. 발렌시아는 뭐 이렇게가 볼거리가 다예요.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뭐 해변 같은 경우는 발렌시아 말고도 워낙 많은 스페인의 해변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간다면 아까 그 뮤지엄이랑 뭐 구시가지 이 정도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세비야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이 뇌피셜로 제 추측으로는 바르셀로나 다음에 세비야 많이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비야를 한번 알아볼게요. 세비야는 이제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여기 안달루시아는 조금 역사가 더 다르거든요. 여기 바르셀로나는 여기고 세비야는 여기고, 여기 차로 한 꽤 걸려요. 한 6, 7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로 이렇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건축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비야 대성당도 여기도 유럽에서인가? 대성당 중에 거의 3대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 중에 하나고, 혹시 이제 스페인 여행하시다가 각 지역별로 대성당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굳이 대성당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부가. 그래서 내부를 입장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세비야 대성당 한 곳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기타 아까 바르셀로나 고딕지구에 있는 대성당도 있고 다른 뭐 똘레도나 뭐 이런 데도 다 대성당이 있지만, 세비야가 제일 크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안에 콜럼버스 무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만하고, 그래서 세비야 가시면은 이제 대성당은 한번 들리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탑 보이시는데 요 탑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걸어 올라가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다리가 아파서 안 갔는데, 입장하시면 이 마지막에 이 올라갈 수 있는 입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하시다면 한번 올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카사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왕궁이요. 이런 곳이 있고, 이 정확한 이 위치에서 제가 이전에 여기 위치가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긴 한데, 이런 좀
알카라스 전반적으로는 좀 이쁩니다. 이뻐서 갈만하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 그때 투어 가이드를 들었는데 그라나다에 있는 그 아람브라 궁전이랑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그라나다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들린다면 굳이 여기는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 그라나다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봤는데 저는 충분히 좋았고 엄청 크기도 크고 볼거리도 좀 많았고 이쁜 것도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스페인 광장이 사실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여기가 제일 메인이에요. 여기가 제일 이쁜 곳이고 제일 사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세비야의 약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장소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그 김태희 CF 찍었던 빨간 드레스 입고 여기 옆에 있는 요런 플라멩고 의상 입고 CF 찍었던 장소기도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장소예요. 사실 여기서 사진 다 찍고 이제 관광은 아까 있던 그런 대성당을 보러 가시고 이거 제가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있고 그런 느낌의 사진들. 여기도 그 스페인 광장 쪽에 있는 건축물이고 뭐 요런 스페인 광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요런 느낌의 사진들. 이런 느낌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이뻐요. 제가 진짜 스페인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막 19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이쁜 장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플라멩코는 여기가 거의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뭐 공연장도 진짜 많지만 버스킹에 플라멩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도 앉아서 볼 수 있고 공연장도 정말 많고 유명한 것도 정말 많아가지고 뭐 세비야까지 가신다면 스페인에 물론 바르셀로나도 공연장이 많지만 세비야까지 가신다면 세비야에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비야는 이렇게 있고 다음에는 이제 그라나다인데 그라나다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비야 가시면 거의 그라나다 거쳐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고 그라나다는 이제 아람브라 궁전이 완전 메인이죠. 사실 아람브라 궁전 때문에 그라나다 가는 거고 그래서 아람브라 궁전을 일단 넣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이 이제 진짜 역사도 오래되고 엄청 크기도 크고 제일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알바이신이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는 요 마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망대 이렇게 있는 마을이요. 그라나다 자체가 도시가 크진 않지만 궁전 사실 하나 때문에 가시는 곳이고 사실 여기도 만약에 가신다면 궁전 이외에는 사실 그 마을이 다기 때문에 한 1박 2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정도? 그라나다에서 그냥 궁전 보시고 바로 지나쳐서 다음 도시에서 뭐 1박 하셔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나다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이 안달루시아 지방을 따로 왜 넣었냐면 여기 유명하기도 하고 이쁜 곳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넣었는데 세비야, 그라나다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말라가도 있고 옆에 말라가도 엄청 유명하고 여기 피카소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양지로도 유명해요. 여기 카디스라고 엄청 그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고 이쁜 도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꼬르도바도 진짜 제가 저번에 한번 다녀온 영상이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넣었고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여기 지방 나눠진 건데 여기 가운데 론다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론다는 또 다리로 유명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자면 말라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딴 건 안 넣고 여기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데 요거만 넣어놨어요. 근데 말라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휴양하기 정말 좋고 물가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진짜 휴양을 섬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내륙 지방에서 하고 싶다면 말라가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람도 엄청 바르셀로나는 엄청 사람도 많고 뭐 여행객도 너무 많고 좀 빡빡한데 말라가는 물론 여행객은 있지만 이렇게 빡빡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물가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라서 숙소나 먹을 거나 다 싸요. 그래서 말라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꼬르도바도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찍었는데 여기는 메스키타라는 옛날 성당이랑 그 모스크랑 이게 모스크였다가 성당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물론 그런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해요. 이 메스키타가.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만 넣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른 건축물들 이쁜 게 많고 물론 뭐 그 여기도 뭐 도시 전반적으로는 좀 규모가 있지만 관광지구 자체는 좁기 때문에 뭐 1박 정도 하셔가지고 들려서 보셔도 충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넣어봤고요. 론다는 요 다리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론다 당연히 아마 론다 같은 경우는 세비야에서 이렇게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그런 투어도 이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근데 저도 여기를 이 다리 보러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좀 가볼만 하더라고요. 엄청 왜 다들 가시는지 알 것 같고 여기도 진짜 다리가 딱 하나 이것만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도 당일치기 여행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카디즈인데
카디즈는 대성당을 넣어놨는데 이런 도시 전경 요거 아까 대성당이거든요. 도시가 여기가 그 우리나라도 왜 무슨 몇 대 전경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몇 대 전경. 그래서 그런 전경 중에 스페인도 막 전경 몇 대 전경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7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이뻐서 저는 진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인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한번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대성당이고 제가 찍었던 도시 전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엄청 이거 반대편이고 도시 전경밖에 없는데 엄청 저는 너무 여기가 이뻤어 가지고 도시가 사람도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고 사람도 없고 진짜 물가 여기가 더 싸요. 더 한가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이제 세비야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세비야에 만약에 좀 많은 일정을 투자하신다면 카디즈까지 가볼 만합니다. 진짜 이뻤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추천드려서 여기 한번 넣어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섬을 조금 넣어 봤는데 지금도 제가 오시는 분들 보면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하고 휴양 될 수 있게끔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가 섬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여기 마요르카 있고 여기 옆에 메노르카라는 섬도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이비자고 여기는 여기 테네리페 여기 까나리아 제도라고 하는 여기 섬도 있어요. 그래서 섬 이렇게 많은데 일단 마요르카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가까워요.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려요. 약간 제주도 가는 느낌? 비행기 뜨면은 바로 내려가요. 그런 느낌으로 엄청 가깝고 요즘에 엄청 많이 가시기도 하고 해서 먼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구시가지에 가면 이런 대성당이랑 이런 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도 진짜 반나절이면 다 보거든요. 구시가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좀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넣어놨지만 여기 좀 구석에 있고 이런 바다들은 그냥 이거 하나 넣어놨는데 떠서 엄청 많아요. 그냥 이 섬 전체가 다 이런 해변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안 쳐도 되고 진짜 그냥 지도 찍고 아무 바다 나가셔도 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팔마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제일 그 공항이 있는 도시 제일 큰 도시에서 솔레르랑 발데모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마요르카 가시면 보통 렌트 하시는데 렌트해서 차로 한 1시간 반이면은 여기 갑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엄청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었고 마을도 아기자기한데 이쁜 느낌이 강해서 만약에 마요르카 가신다면 여기 두 마을 정도는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사실 마요르카는 여기 두 마을이랑 팔마에 있는 그런 구시가지 외에는 사실 거의 휴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도 정말 많고 리조트 같은 것도 정말 큰 곳이 많아서 제가 여기 따로 넣어놓진 않았지만 바다도 정말 깨끗해요. 다 보여요. 그냥 바다 들어가시면 여기 이런 바다들 들어가시면 진짜 다 보입니다. 아래까지. 그리고 그냥 딱 바다 들어갔는데 물고기도 심지어 잘 보이고 그래서 그냥 좀 휴양하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요르카 또 장점은 독일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마요르카에 있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영어를 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소통이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 잘해서 그것도 장점이 됩니다. 근데 꼭 가시면은 렌트는 꼭 하셔야 돼요. 섬이 생각보다 크고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렌트해서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기도 사실 휴양으로 가면은 최소 2박 3일이면 좋을 것 같고 한 3박 이상 하셔도 충분히 뭐 쉴 거 쉬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비자인데 이비자는 여기 마요르카 바로 옆에 있는 섬이고 당연히 많이 아시겠지만 클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규모라고 하는 클럽 파티들로 유명하고 사실 클럽이 아니더라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도 바다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바다도 옆에 마요르카처럼 엄청 깨끗하고 뭐 요트 타고 이런 뭐 서핑하거나 이런 장소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클럽이 아니더라도 뭐 엄청 깨끗한 바다로도 유명해서 이런 한번 가보시는 거 이비자 그러니까 클럽도 생각 있고 바다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한번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클럽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그냥 엄청 그냥 큰 공연 DJ 공연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좀 유명한 게 우슈아이라서 넣어봤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옆에 있는 마을들 그다음에 다 이런
공원들이 죠 국립공원 같은 이런 게 있고 다 어딜 가나 이비자도 섬이 다 물이 완전 깨끗해서 그런 뭐랄까 휴양 혹은 해저 스포츠 이런 거 해양 스포츠 서핑 이런 게 다 어딜 가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클럽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이비자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여기 섬 같은 것들은 다 어쨌든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박 3일로 들어가시면서 휴양도 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냥 관광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섬 들어갈 거면 최소 2박 3일 정도는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그 이상도 잡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테네리페인데 아프리카 쪽에 위치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긴 한데 아래쪽 더 여기 지도 보시는 것보다 더 아래예요. 근데 일단 한 번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 지도는 넣어놨는데 더 아래쪽 아프리카 옆에거든요. 그래서 테네리페 같은 경우는 11월에도 바닷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좋습니다. 일단 테네리페 위치는 이렇게 있고 테네리페뿐만 아니라 여기 제도가 다 배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가 이 국립공원 돼 있는데 여기가 화산섬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섬이라서 약간 제주도 같이 뭐랄까 그런 지형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시면 일단은 이 산을 보통 올라가시는 하이킹 같은 걸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투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그 아까 말한 그거랑 관련해서 옆에 로로공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연 국립공원에도 있고 그런 자연과 동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섬이라서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옆이라서 그 엄청 물이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다 밑에까지 다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예전에 또 여기 속에 유명해진 계기가 우리나라에 윤식당에서 여기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분들도 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스페인이지만 워낙 그 휴양지로 유명해서 영어도 다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나 약간 성수기가 아닐 때 바다나 섬을 가고 싶고 거기서 뭐 해수욕을 원하신다면 테네리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요르카가 9월 정도까지가 이제 성수기고 10월부터는 좀 춥거든요. 바다 들어가기가. 바닷물이 엄청 차가워져요. 근데 이제 테네리페는 이제 그때 들어가도 이제 엄청 더운 곳이라서 그때 혹시 이제 섬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 10월, 11월에도 수영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오시는 분들은 더 추천드리고 똑같이 봄도 마찬가지예요. 4, 5월에 오신다? 근데 뭔가 바다에서 수영하기엔 애매한데 여길 가시면 수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더 덥기 때문에 어쨌든 더 따뜻한 곳이라서 수영하기 좋고 뭐 기타 이렇게 뭐 서핑하기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거는 마을들 한번 넣어봤고 이동수단 관련하기 전에 잠깐만요. 음. 음, 5월 말라가 여행은 네, 괜찮아요. 5월도 날씨가 엄청 좋아서 스페인이 전반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월도 제가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5월도 덥고 11월도 좋고 여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여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7, 8월이 굉장히 좀 덥고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1, 2월에 오셔도 다른 유럽보다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요. 별로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말라가 가시려면 렌트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라가랑 그 옆에 꼬르도바랑 론다 간 영상 하나 있거든요. 영상 하나가 아니라 좀 쭈루루 있는데 그거 혹시 보시면 도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라가 가실 거면 어쨌든 렌트카는 추천드려요. 주변에 이쁜 도시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렌트카 나와서 이동수단 관련이 또 나왔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우리나라 KTX 같은 램페가 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리고 마드리드 세비야에서도 3시간 걸려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세비야 가면은 이렇게 마드리드 찍고 세비야를 가야 돼서 6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세비야 갈 때는 기차보다는 이제 비행기가 더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사실 기차 정도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다 비행기가 낫습니다. 여기서 약간 넣진 않았는데 발렌시아를 잘 안 가셔가지고 안 넣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혹시 발렌시아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차나 버스가 낫고요. 이제 거기서부터도 또 다 그냥 비행기가 좋아요. 이 땅이 커가지고 사실 이렇게만 그 KTX 같은 램페가 다니는 구간이고 나머지는 기차가 있더라고 해도 다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렌트카도 만약에 렌트카를 빌리실 거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세비야까지 한 6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건 비추천이고 이렇게 남부만 여행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죠.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렌트카로 돌아다니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라가나 그 주변, 세비야나 그 주변은 그 좀 소도시들도 이쁜 데가 정말 많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라나다, 뭐 말라가, 꼬르도바, 뭐 론다, 이렇게 카디즈까지, 세비야까지 이렇게 엄청 그냥 다 특정 도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 가깝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신다면 렌트카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 일정을 한번 짜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가 고객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광하고 휴양하고 보통 다 신혼여행이니까 휴양만 하기도 좀 싫을 수도 있고, 관광만 하기도 싫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봤는데, 바르셀로나로 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르셀로나로 나가는, 그러니까 뭐 마요르카 가셔도 되고 이비자 가셔도 되고 테네리페 가셔도 되고, 약간 마요르카 이비자는 이 지금 6, 7, 8, 9, 10월 정도가 성수기거든요. 특히 7, 8월이 성수기고 이비자는 더, 요때는 마요르카 이비자, 다음에 조금 봄 가을이다, 그러니까 뭐 한 4, 5월, 10월, 11월이면 테네리페. 너무 겨울은 사실 섬 가는 건 비추천이고요. 가도 날씨도 안 좋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뭐 휴양하실 거면 당연히 그쯤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바르셀로나 뭐 3박 4일, 섬 3박 4일 해가지고 다시 가시면 일주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좀 있다 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시간 있다 그럼 마드리드 인 하셔가지고 여기 섬 갔다가 다시 바르셀로나로 가시는 일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 넣은 거는 직항이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에만 있어서 넣은 거고요. 혹시 뭐 스페인만 아니라 뭐 다른 유럽을 가신다, 그러면 여기 섬 이비자나 뭐 마요르카에서 바로 다른 유럽으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요거는 직항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여기 인아웃을 넣은 거예요. 다음에 그 마드리드가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인은 하지만 바로 세비야로 가셔가지고 세비야에서 한 1, 2박 정도 하시고 섬 갔다가 다시 바르셀로나에서 아웃 하시는 요 일정도 생각보다 좀 계시더라고요. 마드리드 그냥 인아웃만 하고 그냥 쇼핑만 잠깐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제 생각도 약간 마드리드에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비야가 이쁜 곳이 더 많고 볼거리가 더 많아가지고 이 일정도 저는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만약에 마드리드를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정을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늘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섬 안 가고 그냥 관광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했는데, 뭐 인아웃은 거꾸로 돼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바르셀로나 갔다가 그라나다 갔다가 세비야 갔다가 마드리드 가시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그게 되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뭐 그라나다 1박을 가정해서 최소한 10일 정도면 이 네 도시 정도를 다 보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세비야나 그라나다, 여기 그라나다에서는 뭐 많이 안 계시고 보통 1박이고, 세비야에서 좀 많은 시간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뭐 투어들이 많아요. 론다 가는 투어라든지 그 말라가 근처에 뭐 소도시들 많거든요. 거기 가는 투어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여기서 시간을 꽤 있어도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비야도 많지만 세비야 주변에 있는 투어 상품들이 많아서 이렇게도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마드리드는 굳이 2박 3일 이상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2박 3일 하신다면 마드리드 하루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톨레도라든지 세고비아 가시는 일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 보시면은 이제 10일 정도 하시면 돼요. 위에는 조금 마드리드를 안 보신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좀 타이트하게 볼 수 있고, 이 네 도시를 다 본다고 했을 때 1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여기 10일이라고 하지만 남부에서 더 돈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근교 도시를 더 가고 싶다, 비행기 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지 않고 바르셀로나에 뭐 4박 5일 하는데 근교 도시를 가겠다 했을 때 그렇게 일정 짜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그냥 큰 도시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바르셀로나 세비야만 해도 10일 다 볼 거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교 도시 포함해서. 다음에 그냥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저는 그냥 바르셀로나 세비야 요것만 아웃을 마드리드로 넣었는데, 뭐 바르셀로나 갔다가 세비야 갔다가 다시 바르셀로나 오셔도 돼요. 이나 그게
인아웃을 같은 곳으로 하시는 게 아마 더 비행기표가 쌀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비행기표가 마드리드가 싼 경우가 있고 인아웃이 다른 경우가 싼 경우가 있고 바르셀로나만 했을 때 싼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다르다면 그냥 세비야만 갔다가 바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아웃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최소화해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뭐 다른 나라를 가신다든지 하셔도 되고 저는 굳이 진짜 정말 짧게 5일 오신다 그러면 바르셀로나만 있던가 아니면 바르셀로나, 세비야 요까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볼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지금 거의 좀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제가 그냥 브이로그를 찍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론다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지만 이런 아파트 찍으러 간 적도 있고 최근에 지금도 라벤더 있는데 마드리드 근교에 라벤더 밭도 있고 뭐 어쨌든 많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브이로그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스페인의 뭐 어디 숨겨진 곳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바르셀로나는 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